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TV,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마 한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습적인 한파 때문에 정말 기온이 뚝 떨어졌죠. 이제 정말 겨울 추위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곳곳에 빙판길이 있어서 혹여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낙상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겨울철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자 이러시거든요. 왜냐하면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겨울철에 좀 일어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서 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휴대전화 보면서 걷다 보니까 좌우 살피지도 않아서 이러고 제가 놀라고 볼 때가 있거든요. 사고 날 위험 있죠. 거기다가 또 추우니까 네.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다가 넘어질까 봐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잘만 활용하면 이 겨울이 훨씬 더 낭만적일 수 있거든요. 오. 어떻게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예. 그리고 다투고 난 연인들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추울 때 어디 외출을 해. 일단은 내 손을 좀 녹이고 난 조금 따뜻하게 해놓고 네. 그다음에 무심하게 어머, 안에 손을 어머, 방송지, 어머,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주머니에 주머니에. 어머나. 따뜻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왜 여자 립스틱이 주머니에 이거 괜찮아 방송에? 이거 이거 자기 뭡니까? 주려고 내가 나- 오다 주웠어. 오다가 그럼. 어머 이거 쓰던 건데 근데? 아니야. 이거 쓰던 건데. 분위기 깨고 있어, 아유, 진짜. 하여튼 겨울에는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니까 이 네. 막장 드라마도 예. 조금은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요. 어떤 단어를 듣더라도 좀 따뜻하게 포장을 해주고만 싶고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차 한 잔 이런 게 그리워지는 계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연말이면은 집 떠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겐 네. 고향에 계신 가족들, 어. 친구들 생각이 또 간절해거든요. 예. 고향 맞아요. 우리들 정서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죠. 아마 그 특유의 기운 때문에 고향을 떠올리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안아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나 봅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 경북 아니죠, 대구 경북만의 경사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뭘까요? 경사스러운 게 최근이면은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만점자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항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설마 아니겠죠? 너무 쉽다. 너무 쉽나? 아이. 대한민국 축구 16강. 그렇지 맞아 이거지. 맞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다 정답이 맞기는 한데 네. 우리 지역에 정말 큰 경사가 난 것이 우리 지역만의 경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안동에서 화해별신구 탈로리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고등학교 국어 시간 이후에 처음 들었는데 오랜만이죠. 바로 내방 가사도 같이 등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방 가사가요. 지난달에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내방 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방 가사 작가님을 모셨거든요. 바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내방 가사라 한복을 또 한복을. 꼭 입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내방 가사를 연구하고 또 지도하고 낭송도 하고 그렇게 내방 가사에 푹 빠져서 지내는 권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내방 가사 하면 다들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요.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내방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내방 가사는요. 영남 지역의 여성들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로지 영남 지역의 여성들만이 향유했던 그런 문학이고요. 한글로 한지 두루마리에 써서 소리내어 읽었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여인들이 안방에서 여보 시어머님 내들 이래 아닌가요 이거?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고 어젯밤에 우리 서방 집구석에 앉으러 내 말이. 인간을 어째 내 말이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반가의 여성이 그렇게 방정맞게 하겠습니까? 좀 점잖게 아. 점잖게 하셔야죠. 예. 점잖게. 그래도 내용은 비슷한가요? 운율은 맞습니다. 오. 사사주의 오. 운율. 근데 예, 예. 좀 우아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우아한 품이 있는 그런 글이죠. 내방가사는 네. 신세 한탄이 그렇게 중심이 아니고요. 오. 원래 교육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아. 여성의 교육이죠. 한글을 여성이 배우고 여성이 가르치고 또 자녀, 딸이나 또 손녀를 이렇게 교육할 때 주로 쓴 그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쓰지 못하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오. 모든 내용을 내방가사의 운율에 얹어서 했습니다. 예. 제가 뭐 다시 해야 되나요? 여보시오 퍼님 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 이렇게 하면 네, 괜찮을까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글쎄. 우리 서방 안 들어봤지만 무슨 일이 있겠지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잘 아시는 걸까요? 한 10년 정도 내방가사에 푹 빠져서 지내면 한 뭐 이 정도는 알게 됩니다. 작가님 어떻게 내방 가사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데요?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이랑 놀고요. 그 한 10년 정도 전인데 예. 그날 놀았던 일을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글로 썼어요. 오. 그때 한창 이제 네이버 밴드가 되게 유명할 때인데 그날 또 어떻게 놀았냐 하면 제가 오늘 우리 화전놀이를 하자 이래가지고 꽃대를 붙여 먹으면서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쭉 글로 썼는데 그걸 친구들이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자기들 이름이 나오니까 또 그 사람마다의 그 특징을 넣어서 이랬더니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든 좀 우리끼리 보기엔 아깝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안동에 내방가사 전승보존회가 있고 거기에서 또 이게 해마다 경창 대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길래 그때 이제 공모전에 창작 공모전도 또 오. 같이 하길래 그때 냈다가 그렇게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방가사 창작 공모전에도 수상을 하실 정도면 그만큼 내방가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큰 건데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돼서 엄청 기쁘셨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저보고 내방가사 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저 스스로 이제 또 내방가사를 워낙 가는 데마다 내방가사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 사람들이 다 저한테 축하한다고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한없이 기쁘죠. 그럼 지금은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미리 이게 가사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랑 예. 영남 내방가사 문학회를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던 걸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한 30년 동안 완전히 잊고 지내던 게 어느 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내방가사 그러면 우리 조선 시대 우리 여인들의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문학 그리고 저는 글 그리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동에는 이렇게 내방가사 보존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나 봐요? 네, 안동에는 지금도 한 25년 전쯤부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편찮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80대 밑으로는 그 내방가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예. 저는 뭐 저도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이제 내방가사를 시작했을 때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특하게 여겼어요. 네, 젊은 사람이 한다고요.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됐네요. 근데 직접 그 쓰신 그 가사를 네. SNS에도 또 올리기도 하셨죠? 그렇죠. 종종 올리고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뭐 밴드 이런 데서 자주 내방가사를 거론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월간 문학지 이런 데 연재도 하고 그리고 어디 오나 가나 늘 내방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반응이 좋았던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글쎄. SNS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그렇죠. 오잖아요.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네. 아,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김광석 길에 이제 대해서 쓴 네. 그 김광석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좀 좋아하고요. 예. 그 외에는 또 이렇게 내놓고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내방가사는 대체로 너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긴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걸 참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짧은 이야기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그 네. 김광석 길에 대해서 쓰신 그 내방가사 잠깐 좀 읊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광석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보시오 번님 내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집 나서면 길만 나고 길을 가야 님만 나네. 이리저리 사통팔달 길 없는 곳 어디며 사방팔방 어디인들 길 없이야 어찌 가리. 많고 많은 길 중에도 인연 닿는 길이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어도 가는 길이 따로 있네. 약속한 일 없더라도 찾아가는 길이 있으니 노래가락 따라 나선 김광석 길 여기 있네. 네, 김광석 길 여기 있네까지. 여기 있네. 길을 그 나서야 한다. 내방가사의 가장 예. 또 중요한 특징은 네.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문학은 거의 소리 내서 읽지를 눈으로만 않죠. 읽죠. 네, 네. 눈으로만 그렇죠. 읽죠. 근데 옛글은 다 소리 내서 읽고 맞습니다. 예. 옛날에 그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글 읽는 소리라고 하셨죠. 네. 역시나 우아하셨어요. 저랑 달랐어. 이거를 예전에 개그 소재로 쓴 팀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내방가사 쪽으로 첫째 아들 50만 원, 셋째 아들 50만 원. 이 소리는 경북 영양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딱 들으니까 기억이 그 나네요. 운율이 자주 이렇게 활용되는 이유는요. 예. 네. 그렇게 사사조 운율로 하면 기억하기도 좋고 네. 또 이렇게 소리 내서 읊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특히 종교 가사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종이가 없고 할 때 누군가가 읊으면 그대로 이제 바로 배워서 또 따라 읊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구전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방가사의 특징이 사사조 운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주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제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옛날의 여성들은 그 생활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 네. 주로 집안의 이야기, 뭐 가족들 이야기 이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다 접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글은 내방가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가사나 뭐 현대가사 네. 이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방가사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졌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싶네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다 그 내방가사의 그 운율이 가슴 속에 내 핏줄 내재돼 속에 다 있으니까요. 흐르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 자장가 누구나 다 자장 우리 맞아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그 가사를 바꿔서 불러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사사조 운율의 네, 매력이었습니다. 사사조 운율의 매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방가사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맞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예. 순회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맞아 내방가사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라면서 기억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럼 그 전시도 가셨겠네요. 당연하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요? 원래 그 내방가사가 정말 안방에만 있다가 올해는 서울 그 한글 박물관에서 4개월 전시를 했고요. 네. 또 대구 국립박물관에서 맞아요. 3개월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음. 그때 이제 우리는 또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강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글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내방가사가 알려지고 또 아시아 태평양 유산이 되고 네. 또 나중에 세계 기록 유산이 되어야죠. 그렇겠죠. 예, 정말 반가워하시는 게 바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여인들이 방에서 쓰여지던 내방가사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게 이 얼굴에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내방가사라는 게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여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문학 작품이에요? 그렇죠. 글로 기록된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은 그 한문을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문은 사실은 배우자면 최소한 10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그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또 해례본 그 서문에 보면 정인지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쓴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에 배우고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쉬운 한글을 우리 이제 영남의 여성들이 세종대왕의 뜻대로 이렇게 정말 펼쳐내고 한글을 지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방가사에 푹 빠져 사실은 우리 권숙희 작가의 활동을 저희가 따라가 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아, 여기서 이제 내방가사를 하시나 봐요. 네,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용학도서관입니다. 예. 여기 한복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이날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했던 활동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덴동어미 화전가라는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를 내방가사 화전가 중에 아주 특별한 덴동어미 화전가라는 작품을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우와, 굉장히 길어요. 이걸 주고 네. 아무 마실 안동댁도 19에 남편 읽고 지가 공년 발광나서 전처 자식 구박하고 서방에게 쫓겨나고 이 사람 내 이 얘긴들. 읽으시다 갑자기. 멈추셨네요. 어머. 울컥하셨나 봅니다. 너무 슬픈 부분이 있어서 저분들 읽으실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요 가사 내용이 읽다 보면은 가슴에 탁 할 때가 있어요. 가사에 우리네 엄마들이 살아가는 삶이 요 가사에 적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사에 접하면 감동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런 그거예요. 하면 할수록 너무 추억이 막 생각나면서 이게 뭐 좋은 거 있죠. 그냥 그래가 할머니 생각도 나면서 그래가 자꾸 읽고 싶어지고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 고리장. 아니, 어디까지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18명의 회원이 각각의 목소리로 읽고 각자의 필체로 써서 예. 이제 연결을 한 두루마리입니다. 저렇게 연결을 하면 한 40m가 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한복은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글씨는 좀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꼭 잘 써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다양한 글씨, 다양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특히 화전놀이는 봄놀이인데 꽃필 때 나가서 놀 때 누구나 다 같이 동네 사람이 모여서 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읽고 자기 필체로 써서 하는 게 저게 비록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재연을 해보면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이죠. 그때 4번이나 결혼을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첫째 남편은 근해에서 떨어져서 죽고 둘째 남편은 또 괴질에 죽었어요. 거기 보면 병술련 괴질이 닥쳤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정말 특별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때 병술련은 1886년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한 30여 명 이게 이제 그 여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울산에 있는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방 모두 병이 들어서 정신 들어서 깨어나 보니 살아나니 몇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방 가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다지 당시의 사회상도 알아볼 수가 아 있겠어요. 그것뿐이 제대로 아니죠. 된 정말 기록문화유산. 재미있는 그 낱말, 아름다운 우리말 그런 게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정말 이런 말이 왜 사라졌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이쁜 말도 많아요. 여기에 보면 어리장고리장 아기를 길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리장고리장 길렀고 내가 50 넘어서 이 아이를 낳아서 정말 어리장고리장 기른다는 거예요. 그때 한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금지옥엽 길렀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리장고리장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들어보면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도서관에서 보면은 지금 내방 가사를 가르치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문학 자체가 좀 낯설지만 내방 가사도 사실은 젊은이들에게는 또 낯설다고 어렵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전달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조금 더 일찍 공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일방적인 그 가르침이 아니라 같이 즐기면서 하는 그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완전한 초보자들이에요. 네. 두루마리를 쓸 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네.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오시는 그렇죠, 분도 이렇게 있고 또 이 가로로. 가로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모르시던 분들이 네. 같이 하면서 이제 내방 가사가 무엇이다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아. 네. 오, 예. 그러니까 이 내방 가사를 규방 가사라고도 같은 말로도 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학창 시절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처럼 그 여성들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글로 또 가사로 대신하기도 하고 또 발레타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또 수다 떠는 그런 역할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보면 민요에서 온 그 가사들이 있어요. 민요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내방 가사는 정말 용남의 여성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들의 후손인 그런 이제 자긍심이 있어도 되는데 그게 혹시 그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해서 그 여자들이 한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뭐 그것도 있지요. 물론 경상도 특히 안동 지역에 그렇죠. 그 봉제사, 젖빙객, 삼종지도, 뭐 네. 칠거지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자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되기도 했죠. 네.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아내자면 또 거기에 알맞는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뭐 역사 교육은 또 사실 한양가라는 이 그 가사로 전부 다 이제 하게 됐는데 한양가는 조선 그 500년사를 전부 다 이렇게 가사로 또 지어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안방에 계셔도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셔요. 아, 네. 역시나 이 내방 가사에 대한 애정을 담뿍 느낄 수 네, 있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내방 가사 예, 올려주십시오. 이야기라는 제가 책이에요. 이제 내방 가사를 공부하면서 네. 누구나 다 이게 내방 가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부분도 많고 예. 재밌는 게 많은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장 쉽게 내방 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한번 써봤는데요. 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방 가사처럼 사사조의 운율을 활용해서 썼고요. 굉장히 쉽게 읽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교과서가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또 교과서 교과서 역할도 삼아 할수 있게. 그렇게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누구든지 이제 이걸 한번 읽고 나면 내방 가사가 어떤 것이구나 예. 그 기본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라 너무 그 인쇄소가 많이 밀려가지고요. 네.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책인가요? 네, 그 책은요 제목이 꽃다림이에요. 꽃다림. 예, 그 순 우리말로 화전놀이라는 뜻이죠. 아. 복다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꽃다림인데 제 그냥 가사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가 돼.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내방 가사를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아 이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좀 더 대중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어깨가 이제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우리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 어떤 계획을 또 혹시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뭐 어깨가 그렇게 무거운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짐을 지워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는 사실 어디 가나 뭐 내방 가사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가나 일하러 가나 뭐 길에서 누굴 만나도 네.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은 내방 가사라는 오.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방 가사 홍보 알림이로 가장 크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 우리 권숙희 작가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꽃내음이 가득한 가사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각종 공공요금도 오르고 택시요금도 오르고 뭐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그런 네. 세상이에요. 몸도 마음도 상당히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올 연말은요 좀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 대신에 양말 신고 내일 겹쳐 입고요. 뭔가 이전 모든 아픔을 좀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함께 갖고 싶네요. 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